세 번째 핫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로부터 대선 경선 선거인당 신청해달라는 문자가 왔다. 기꺼이 한 표 찍어드리려 신청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요.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 간다. 라고 밝힌 게 논란이 되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옹호합니다. 여당에서는 아니 야당의 최고위원이 왜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역선택을 하려 하냐. 비열한 정치다라는 반발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경선 룰 취약한 걸 알려준 김 최고위원은 화이트 해커다. 김재원에게 엄지척이라고 옹호를 하게 되자 논란이 인 겁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은 화이트 해커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대변인이 나서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서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추미애 후보는 뭐가 됩니까?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명백한 남의 당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말이죠. 명백한 경선 개입이며 역선택을 조장하는 것으로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악의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야,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정치를 불신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가? 최소한 제1야당의 지도부라면 품격 있게 정치합시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재원 최고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의 경선 룰에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실 수는 있는데, 김재원 최고가 지금, 그냥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지도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의도 정치의 시스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이 나게 되면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국민의힘도 역선택 조항을 넣을지 뺄지, 이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역선택 조항을 넣지를 않고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여야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타당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역선택을 하려고 하고 또 역선택을 조장하고 또 여론조사상 약체 후보를 지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도의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넘어선 측면이 있고 과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서 스팸 문자 뿌리듯이 불법적으로 막 문자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핸드폰에도요 국민의힘 의원들 연락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 문자 메시지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한다 뭐 한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입장 바꿔서 제가 그것을 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고 조롱하는 듯한 글을 쓰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화이트 해커다라고 옹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최고위원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대표가 언급을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침묵을 함으로 인해서 좀 비판을 비켜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공개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명이 잘못해서 오니까 덩달아가지고 잘못해서 온 그걸 가지고 또 더 잘했다고 박수를 쳐가지고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면 이게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요. 어떻든 아무리 여야가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재원 최고의 저런 행위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아마 제 생각뿐만 아니고 야당의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의 또 하나의 논란은 송영길 대표와 만나서 덜컥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해버린 사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깜짝 합의 급히 뒤집은 야.
당대표 둘이 만나서 합의한 게 결국 뒤집어진 건데 어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합의했고 대변인들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양당 모두에서 강력 반발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방역이 최악으로 치닫는데 적절하냐 문제 삼았고 윤희숙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는 당의 철학까지 마음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는 거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당이 지금까지 반대해왔는데 당대표가 가서 덜컥 합의해온 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 윤희숙 의원은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준석 대표에게 재난지원금 관련 대표 합의문 내용이 오해살 수 있다. 결국 합의문 발표 2시간도 채 안 돼 검토하자는 취지다라고 합의 사항을 번복하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네. 전직 비대위원으로서 지금 당대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돌직구 쇼에 또 패널로서 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이 어려운 형국에 대한 뭔가 타겟점을 만들어 보고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의하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전례 없는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저녁 6시가 넘어서 사실 영업이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게 되는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할 겁니다. 지금 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게 됐던 근본적인 배경은 추가 세수들을 확보하기 했던 그 재원들이 있는데 이 재원의 빛을 갖는 데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국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논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80%냐 100%냐 아니 잠시만 말씀 죄송한데 네. 그거는 다 알겠는데 네. 이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하고 왔잖아요. 이게 당에서는 지금까지 반대해 왔잖아요. 근데 왜 합의해 온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다? 아니,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애당초에 이렇게 추경 얘기가 나왔던 것과 그때의 상황과 이 정부도 갑작스럽게 코로나에 대한 대유행, 4차 팬데믹 우려로 가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던 것도 원점에서 다 재검토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고 여기에는 여권의 대선주자, 야권의 대선주자도 의견을 보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주자라는 논란. 지금은 100%냐 80%냐 선별적 지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추가 경정 예산에 수십조의 재원들이 있게 되는데 법이 통과해서 손실보상법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자영업자가 정부의 대책으로 손실을 입게 돼요. 그 손실을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알겠는데 이 네. 대표는 왜 전국민 재난 지급에 합의하고 온 겁니까? 그 이제 송영길 대표와 여권의 지도부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그 정도의 재원으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돈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하는 게 국회 역할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맞부딪히고 있어서 지금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 대표가 송 대표랑 만나서 합의해 온 건 사실입니까? 보도되는 내용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당초에는 합의가 됐다고 우리도 언론 보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로는 합의된 건 맞지만 합의된 내용은 일단 자영업자의 두터운 손실보상을 하고 돈이 남게 되면 거기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발언들이 자소 바뀌게 됐는데 이 내용은 저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직 김병민 비대위원은 그 합의한 사안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 여가부 폐지를 또 이 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여성 지지율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33.2에서 30.9, 민주당은 30.9에서 36%. 여성들의 정당 지지도, 변화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뭐 정확한 내용들은 각계 사안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김병민 전 비대위원대로 도대체 어떻게 된 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어서 명확하게 뭐 클리어하진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련의 일들? 일단 대표라는 자리가 당대표라는 게 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논란을 정리하는 자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여가부 폐지론이라든지 통일 폐지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 이런 것이 논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문제점들, 문제의식들 당내에서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아마 합의는 전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굉장히 강조한 것처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한다는 전제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진짜 자영업자들 손실을 두텁게 한다 그러면 남은 예산 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수는 없겠죠.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액수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두텁게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 국민의힘은 제기했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집중을 했었어야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근데 이게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당내 논란이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생기면 당연히 어떤 원내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위임받아서 당대표끼리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공감대나 위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의 덜컥 받아온 거죠. 그런 점에서 보다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수많은 논란이 있을 텐데 그 논란들을 정리하는 입장이라는 걸 늘 명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논란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